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준삼촌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가장 어마무지한 분량을 자랑하는 프랑스 대혁명.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왔네요. 자, 프랑스 내용은 앞으로 삼촌이 몇 강 정도로 할 거냐면요. 3강 정도로 지금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시대 구별할 때 여러분들도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도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힘내주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앙시엥 레짐의 모순. 여기 나와 있는 구제도라고 불리는 앙시엥 레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옛날식 모든 제도라고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식 모든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프랑스 정치 형태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누구? 일단 나라에는 대빵인 누가 앉아있다? 당연히 나라의 대빵이 누가 앉아있다? 왕이 당연히 앉아있죠. 자, 왕이 앉아있고요. 그 밑에 있는 신분제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그 밑에는 밖에서 개가 엄청 짖네요. 강아지가 신났나봐요. 자, 바로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3부회라는 게 존재했어요. 자, 이거를 자, 3개의 신분으로 구성됐다고 해서 몇 부회라고 부른다고요? 3부회. 이 3부회는 앙시엠 레짐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구제도의 모순들 중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앙시엠 레짐으로부터 발생된 문제점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돼요. 자, 이 1, 2신분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 1신분들은 성직자에 해당하고요, 2신분은 직업이 뭐냐면 귀족입니다. 그리고 3신분들은 그냥 대부분의 국민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1, 2신분 있죠? 얘네들을 다 합치면 인구 전체 비율 중에 2%밖에 안 돼요. 2% 정도야. 그러면 밑에 있는 3신분이 대부분 98%를 차지한다는 거다, 그죠? 근데 소수밖에 안 되는 이 1, 2신분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대토지를 다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도 지들이 다 독점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밑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구성되어 있는 몇 신분? 3신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왕권이 정말 강했던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영주 막 모시고 살아야 되면서 완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봉건 시대처럼 봉건적 의무 다 해야 돼요. 봉건적 의무.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거운 뭐를 내야 된다? 무거운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근데 정치 기회는 있다 없다? 정치 기회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30분들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겠죠? 뭐가 그득그득 쌓여간다? 불만이 아주 그득그득 쌓이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1, 2신분은 3신분으로부터 뭐를 계속 리필을 해간다? 돈을 계속해서 리필을 해가요. 돈을 계속 리필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계속해서 뭐를 쓴다는 이야기야. 세금을 계속해서 뜯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도요,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왜 돈이 다 빠져나가냐? 쓰잘데기 없이 얘네들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요, 미국 독립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라이벌인 누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영국이 안 되는 거니까 아주 그냥 신나서 무슨 용심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나라 국민들 세금 연락 뜯어갖고 거기다 돈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문제는 왕실의 사치도 너무 어마무시하게 해요. 자, 이런 상황에 이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와서 국민들이 이제 분통이 터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쟤네들한테 멍청하게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눈 좀 뜨고 꿈 좀 깨자, 우리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계몽사상이 국민들한테 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심지어 프랑스 지원을 받아서 독립을 성공합니다. 이른바 폭정을 일삼던 영국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미국 독립혁명 소식이 또 들려오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야, 이럴 거면 우리도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우리가 못 엎을 게 뭐야.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불만 붙이면 이 프랑스 안의 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구제도의 가장 큰 모순은 얼마 되지도 않은 1, 2신분이 완전히 3신분을 척추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두 사람이 위에 이렇게 올라타 있는 그림이 나와요. 이 밑에 있는 사람이 3신분이고 등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1, 2신분. 쉽게 말해서 진짜 척추 브레이킹,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다는 거죠. 다시금 얘기하지만 지금 프랑스의 상황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무슨 상태다? 예, 화약고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때 당시 프랑스의 왕이 누구냐면 루이 16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이 16세가 지금 나라에 뭐가 없죠? 돈이 없죠. 그러니까 뭐 내놓으라고 얘기한다. 세금 달래요. 돈 달래요. 돈. 그 서양에서 일어나는 영국, 프랑스, 미국 3대 혁명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터지게 된 근간적인 원인들을 보면 전부 다 세금 착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몇 부회에서는 3부회에서는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몇 신분이라고 얘기했죠? 예, 3신분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1신분, 2신분, 3신분인데 안건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세금을 낼 거냐 안 낼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 2, 3신분 구성된 사람들 수로 따졌을 때는 어느 신분이 수가 제일 많으니까 3신분이 제일 많으니까 3신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제일 많겠는데, 1, 2신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1신분에서 최종 결정안 낸 거랑 2신분에서 최종 결정안 낸 거랑 3신분에서 최종 결정안 낸 거랑 그 딱 3개만 결론 낸 거, 신분별로 결론 낸 거만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결론 짓자. 이른바 신분제 투표를 이야기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1, 2신분은 그냥 딱 봐도 전부 다 누구 편이니까, 왕편이니까 얘네들은 세금 징수하자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세금 징수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러면 세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당연히 내는 걸로 가죠. 얘네 이 머리 그 신분제 투표로 가면. 그래서 얘네들이 개소리 하지 마라. 자, 전부 다 모여서 한 표씩 던져서 무슨 수대로, 머릿수대로 투표를 하자고 1, 2신분 대 3신분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무슨 방식을 놓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게 된 거죠? 무슨 방식을 놓고? 뭘 하는 방식을 놓고? 그쵸? 투표 방식을 놓고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지금 누가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3신분이 1, 2신분이 지금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3신분 팍쳐 안 팍쳐? 당연히 팍칩니다. 이제 열불 터지는 거예요. 3신분은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3신분이 회의장을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배구장 아닙니다. 자, 얘네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30분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테니스 코트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테니스 코트 서약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 이래 가지고는 못 산다. 우리 30분들의 입김을 더 낼 수 있는 뭐를 조직하자? 국민의회를 결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더 하나의 소리로 내게 됩니다. 그럼 왕인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정 안 하겠죠? 그럼 국민의회 인정, 국민의회 탄압. 답은 국민의회 탄압으로 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국민의 소리 따위는 듣지 않고 그냥 뭐 내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 세금 내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 너네는 그냥 입 닥치고 뭐라 내라는 거야. 세금이나 내라는 겁니다. 그럼 30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무슨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왕족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의 이름이 바스티유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그림 자세하게 그리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여러분은. 자, 여기는 흔히 말하는 왕정의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두어두는 정치범수용소입니다. 정치범수용소. 그러니까 왕실 말 안 듣는 사람 가두어두는 곳이에요. 이 정치범수용소 이름이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여기를 시민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대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게 방법이 더 오래 걸리네요. 예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승격한 이후에 더 이상 앙시행 레짐을 우리 프랑스에 적합한 제도로 쓰지 못하겠다고 해서 인권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인권선언이라고도 부르고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구제도의 사망진단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문제는 얘네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안에 내용이 문제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알아야 돼요. 요렇게 생긴 문서인데 안에 어떤 말들이 적혀 있는가 보면, 자,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고 모두 다 뭐하다? 평등하다 라고 돼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원천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재산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돈 얘기 마지막에 나오죠. 자, 정당한 대가 없이
정당한 대가 없이 건드릴 수 있다 없다.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영국 정치 때 왜 삼촌이 청교도 혁명 때 나왔던 권리 청원하고 명예혁명 때 나왔던 권리 장전 뭐 그 얘기도 했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인권 선언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꼭 한번 문서가 걸고 넘어져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날 때부터 무슨 권과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자유권과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안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 주권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개인의 재산은 건드리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사유재산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거를 사유재산 제도라고 적기도 하고 재산권이라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프랑스 인권 선언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앙시엥 레지메 문제가 있었어요. 1, 2신분이 3신분을 너무 착취를 했어요. 자, 이 과정에서 루이 16세가 1, 2신분이랑 편먹고 3신분한테 돈 내놓으라고 얘기해. 근데 투표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자, 3신분 화가 나서 어느 코트로 가서 테니스 코트로 가서 무슨 의회를 결성하자? 국민의회를 결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탄압하니까 화가 나서 시민군들이 무슨 감옥을 공격한다?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게 되고 이제 무슨 선언? 인권 선언을 하면서 구제도의 사망 진단서를 내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곧게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예상했듯이. 프랑스의 왕정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외부에 있던 국가들이 프랑스 안에서 일어난 혁명을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외부에 있던 두 개 나라가 이 프랑스를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독일의 원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프로이센과 지금 또 있는 오스트리아, 이 두 개 나라가 프랑스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를 간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그 루이 16세 황제 있죠. 황제의 왕비가 오스트리아 공주인 마리 앙뚜아네트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간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정치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 그죠? 그러면서 혁명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헌법도 새로 만들어 버려요. 쉽게 말해서 입법을 한 거죠. 입법을. 자, 근데 여기서 황제가 사고를 칩니다.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지금 프랑스는 난리가 났죠. 안에 지금 혁명이 터져갖고 시민들이 지금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막 다른 나라는 간섭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랑 전쟁하겠다고 혁명 전쟁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때 당시의 왕인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로 야반 도주를 하다가 잡힙니다. 이거를 바렌도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루이 16세 해외 도피하려고 가다가 밤에 체포가 돼요. 지금 프랑스가 안에서 이 난리가 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누구죠? 루이 16세죠. 근데 얘가 지금 뭐 했죠? 튀었어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찹니까? 기가 안 찹니까? 기가 차죠? 이 루이 16세 그냥 둘까요?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 왕 정치 못하게 왕정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 끝까지 이제 열이 폭발하면서 혁명이 엄청나게 과격하게 변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과격하냐면요, 왕정 정지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왕은 더 이상 어느 나라의 왕도 아니다, 프랑스의 왕이 아니다, 저 왕새끼 모가지 어떻게 해라, 잘라라. 그래서 황제인 루이 16세와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을 하게 돼요. 이른바 왕정을 폐기 처분시켜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왕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정치 형태가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이 이후로는 공화정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혁명전쟁 관련된 헌법을 만들었다가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헌법을 또 만들어요. 여기서 또 새 헌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 형태가 계속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화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왜 영국 정치 배울 때도 영국 공화정을 이끌었던 크롬웰 나왔잖아요. 이 크롬웰처럼 이 프랑스의 공화정을 이끈 사람 이름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자, 이 로베스피에르는요, 일단 개혁 정치를 초반에는 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 크로멜도 항해법은 어떻게 보면 잘했는데 과도한 금욕 생활을 잘못한 것처럼 이 로베스피에르도 똑같아요. 첫 번째, 물가부터 개혁합니다. 물가 개혁하고요. 그 다음에 봉건 부담 다 폐지시킵니다. 봉건 부담 폐지. 이른바 이전에 있었던 안 좋은 거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일반 시민을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선거도 실시해요. 자, 여기까지는 잘 했어요. 근데 로베스피에르의 가장 대표적인 닉네임이 뭐냐면요,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왜 이 사람을 공포정치라고 부르냐면요, 만약에 혁명에 도움이 되거나 중간에서 걸리적거리죠,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가장 그 유명했던 처형 기계가 그 단두대라고 해가지고요, 그 위에서 칼날이 떨어져가지고 사람 목을 자르는 기계가 있거든요. 한번 그려놔 볼게요. 여기다가 사람 목을 달고 요렇게 줄이 달려 있는데, 여기 끝에 뭐가 달려 있다? 칼날이 요렇게 달려가지고요, 얘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왕의 목을 댕캉 친 거예요.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단두대에 세워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반혁명 세력,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하는 사람은 다 숙청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한 건 간단하죠. 맨날 사람 목 잘리는 거 보니까 국민들 좋아할까요? 국민들 불만 터질까요? 국민 불만 너무 올라가면서 로베스피에르 본인도 어떻게 된다? 처형을 당해요. 자, 프랑스 혁명 과정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루이 16세가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1, 2신분과 3신분 사이에 투표 방식을 놓고 대립이 있어서 3신분들이 테니스 코트로 빠져나가서 국민의회를 만들자라는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합니다. 근데 루이 16세는 이거를 탄압을 하죠, 이 국민의회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난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구제도의 사망 진단서라고 불리는 인권 선언서를 내요. 근데 외부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간섭을 하게 되고 새로 만든 헌법을 통해서 혁명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외국으로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아, 우리 더 이상 뭐가 필요 없구나, 왕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우리 무슨 정하자? 공화정 실시하자. 그래서 그 공화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인데, 너무 이 사람이 가혹 통치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처형이 되더라. 근데 여러분 그 프랑스사 배울 때 학교에서 국민의회니 입법의회니 국민공회니 그런 말들이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여기 3부회, 이거 3부회라고 하거든요. 이 3부회에서 세금 징수를 놓고 문제가 생겨서 테니스 코트에서 국민의회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이게 나중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과 나중에 인권 선언까지 연결되는 요 모든 단계를 여러분 국민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묶어두시면 되고요. 밑에 혁명전쟁하고 루이 16세가 톡히면서 왕정이 정지된 요때까지를 새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법의회,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루이 16세 처형하고 왕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공화정 실시하는 이 단계 있죠. 이 단계를 국민들이 공화정을 했다 그래서 국민공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역사가 복잡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일부 선생님들이나 일부 문제집이나 다른 매체에서나 어떤 데서나 보면은 입법의회 때의 정치 형태를 여기를 입헌군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명이 될 때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혁명에서 왕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공화정에서 이후에 메리 윌리엄이는 입헌군주제로 가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반대로 기술이 돼서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혁명은 터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 또 권력을 너무 몰아주니까 분명히 뭐가 있더라?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한 명한테 가있던 권한을 쪼개기 위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총재를 총 5명, 그래서 이거를 5총재 정부라고 불러요. 5명의 총재, 이 시기를 5총재 정부라고, 총재 정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있듯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정리를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데다가 부정부패의 끝을 보여주면서 무능부패 크리가 터집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사회 엉망진창으로 사회가 혼란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혁명전쟁을 나갔던 전쟁 영웅이 전쟁에서 연승을 하면서 막 이집트에 있는 탑도 뽑아와가지고 막 프라드 콩코드 광장에다 막 뽑고 막 이래요. 그래서 혁명전쟁, 이때 있었던 혁명전쟁 영웅인 키 작지만 당찬 남자 누구? 나폴레옹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은 일단락되어지게 되고, 프랑스의 엄청난 절대 권력자 중에 한 명인 누가? 나폴레옹인데 슬슬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프랑스 혁명의 전체 단계예요. 자, 많이 복잡하죠? 프랑스사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국민의회 파트, 요렇게 내려가는 단계 하고요. 여기 있는 입법의회하고 여기 나와 있는 국민공회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하셔야 시험 문제에서 크게 고생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암기 한번 하고 우리가 또 다음 프랑스 단원 나폴레옹 시대 이후 이야기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프랑스 대혁명 또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혁명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시작부터 보면은 무슨 제도의 모순이 있었죠? 구제도의 모순이 있었고, 이 구제도를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더라? 앙시엥 레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1, 2신분이 3신분을 너무 과도하게 착취를 하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도 무슨 회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쵸, 3부회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걸 두고
1, 2신분과 3신분 대립이 일어납니다. 무슨 방식 때문에? 투표 방식 때문에 이게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이 3신분들이 화가 나서 테니스 코트로 가서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의회를 구성하자. 네. 국민의회를 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탄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자 무슨 감옥을 습격하더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선언서?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인권선언서, 구제도의 사망진단서라고 불리는 인권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죠. 안에 내용 보면은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사유재산제도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요 내용까지 다 해서 국민의회의 내용인데 학교 선생님 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 수업하시는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참고서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국민의회의 입헌 군주제 얘기가 있는 경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입법의회 여러분 알다시피 혁명전쟁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혁명전쟁 때를 이야기하는 입헌의회 때 입헌군주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입헌군주정 이야기가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 16세가 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왕정이 입헌의회 때는 왕정이 정지인데 이대로 넘어가면은 왕정이 아예 어떻게 된다? 왕정이 정지가 돼버립니다. 정지가 더 이상 왕정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왕이 없으니까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국민들이 공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국민공회라고 이름 붙여주고 여기는 왕인 누구를 처형해버리더라? 루이 16세 목 댕캉 잘라버립니다. 단두대로요. 이게 단두대예요. 자, 그리고 이 왕정이 없기 때문에 공화정 정치를 실시했고 이 공화정 실시한 사람 이름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누구지? 로베스피에르. 너무 과격한 무슨 통치 때문에 공포 정치 때문에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되더라? 단두대에 목이 잘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요거 3개 구별 잘 해놔야 돼요. 요거 순서 맞추는 문제들이 꽤나 자주 나옵니다. 순서 맞추는 문제가. 자, 그리고 마지막에 5명의 총재가 있던 무슨 시대? 총재정부. 자, 근데 이때는 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배가 어디로 가더라? 산으로 가더라. 정치가 제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이때 혁명전쟁 영웅이었던 누구? 나폴레옹의 인기가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첫 번째 파트 여기까지 했고요. 자, 복잡한 내용 잘 따라왔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